177번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2.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입니다. 사무소. 그래서 X. 4. 교환일 경우 그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5.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7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8.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인 아파트 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보수의 총액은 자,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 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 원이다. 자, 이런 기준에서 할 때는 총액이라고 할 때는 양쪽으로 다 받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한 금액 곱하기 2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지금 거래금액 1억 5천이고요. 1억 5천 곱하기 1만 분의 50입니다. 자, 1만 분의 51만. 자, 1000분의 5로 해도 됩니다. 이걸 곱해보면 75만 원이 나옵니다. 75만 원. 자, 이 75만 원하고 한도액 80하고 이걸 두 개를 비교합니다. 자, 비교해서 낮은 금액, 75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양쪽으로부터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받으니까 75 곱하기 2를 하면 2, 50, 7, 2, 14, 150만 원. 자, 이 15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50만 원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서 찾아보면 3번 150만 원. 그래서 17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9. 보증금이 1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은 역시 곱하기 2를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보수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은 1000분의 5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000분의 4 한도액 30만 원임. 자, 이 기준을 갖고 공부할 때 먼저 여러분들의 이 거래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천만 원 플러스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으로 해서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온지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3천이고 1천이니까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4천만 원은 5천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자,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때는 이제 월세 계산할 때 이 100을 곱하지 않고 뭘로 곱한다? 70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면 1천 플러스 30만원 곱하기 70. 자, 이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율이 이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냐면 3, 7이 21, 2,100만원이고 1천만원을 더하니까 3,100만원이 됩니다. 자, 3,100만원. 이 3,100만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곱하는데 지금 5천만원 미만은 1000분의 5고 5천만원 이상은 지금 1000분의 4니까 자, 3100은 5천만원 미만이니까 1000분의 5를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1000분의 5를 곱해주면 15만 5천원이 나옵니다. 15만 5천원. 자, 이 15만 5천원은 한도에 20만원하고 비교했을 때 낮으니까 이대로 결정이 되고 쌍방으로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15만 5천원 곱하기 2를 하면 31만원이 나옵니다. 31만원. 총 토탈 31만원. 자, 31만원인 지문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31만원이
4번이므로 17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0.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계약조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 계약기간 2년 6개월, 시도중개보수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은 요율 0.5%, 한도액 20만원, 거래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요율 0.4%, 한도액 30만원. 자, 문제가 나오면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공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 3천이 있고요. 플러스 월세 30 곱하기 100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30에 100이니까 이게 3천이고, 그리고 보증금 3천을 더하면 6천입니다. 자, 이 6천은 5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5천만원 이상이 되니까, 자, 거래가액 6천이니까 요 100을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5천 미만일 때는 70을 곱하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6천이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천만 원이니까 6천에 대해서, 자, 6천에 대해서 자, 곱해줍니다. 거래가 5천만 원 미만일 땐 0.5지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자, 6천만 원은 여기 해당이니까 요율 0.4%를 곱해줍니다. 자, 요율 0.4%를 곱해주면 64, 24에서 24만원이 나옵니다. 자, 24만원. 이 24만원하고 한도액 30만원을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이 기준이니까 이 24만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임차인 을에게서 받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서 받는 총액이 아니라 문제는 임차인 을에게서만 받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 24만원인 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지문 중에 이 24만원이 있는 것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1번.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총액은, 자, 양쪽으로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먼저 임차보증금 1,600만원, 월세 20만원, 요율 0.5%, 계약기간 1년 12개월, 한도액 20만원.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600만원 더하기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거 2,000이고 1,600을 더하니까 3,600. 자, 3,600이 나옵니다. 3,600만원은 5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5천만원보다 낮죠. 예, 미만이니까 요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요율 계산할 땐 70으로, 예, 이걸 7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다시 1,600 더하기 20만원 곱하기 70 하면 27이 14, 1,400이 나옵니다. 자, 1,600과 1,400을 더하면 3,000입니다. 3,000. 자, 이 3천만원에 대해서 요율 몇 프로요? 자, 0.5% 있으니까 3천만원 곱하기 0.5%를 하면, 자, 3, 5, 15. 15만원이 나옵니다. 자, 15만원. 자, 15만원하고, 이 15만원하고 한도의 20만원을 비교했을 때 낮은 게 기준이니까 15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5만원. 곱하기 총액이니까 양쪽으로부터 왔죠? 자, 임대인, 임차인 양쪽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5, 20, 1, 2년이 30만원이 됩니다. 30만원. 자, 30만원 있는 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지문 3번에 30만원. 그래서 18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로 성립된다. 맞습니다. 2. 중개 완성 전에 중개보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중개 완성 시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맞습니다. 5.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3번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며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습니다. 2. 중개보수 계산 시 매매, 교환, 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중개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과 한도액 중에서 큰 금액이 중개보수가 된다.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X. 3. 교환의 경우에는 고액인 중개대상물을 기준을 중개보수로 정한다. 문장이 약간 잘못했습니다.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입니다. 으로 중개보수를 정한다. 맞습니다. 4.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정하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정한다. 맞습니다. 5.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비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이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2.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이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매수가 아니라 매도고 임차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즉, 매도, 임대, 즉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서 실비를 받는 겁니다. X. 3.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비 청구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실비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며 재증명 발급 및 열람 중개보수는 당해 중개보수가 실비의 기준이 되고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5. 중개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성립하지 않아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비 청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이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을 한도로 하여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3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측이 아니라 이것은 매수, 그리고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 되는 실비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X.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6번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2.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 중개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비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죠, 있다. 자, 중개 의뢰인이 요구한 경우에는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X. 4. 중개 보수와 별도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실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7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2.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3.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과실에 의한 중개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제 중개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X. 4. 개업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습니다. 5.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